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9일) 방송은 바이오 FDNC 모상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오 FDNC 모상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식물 공장이거든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생소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소재나 이렇게 원하는 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이제 박테리아도 있고 동물 세포도 있고 식물 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동물들도 있고 뭐 식물 세포도 있고 하는데 오늘 식물에서 어떤 특정한 의약품 관련되는 단백질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장하면 뭔가를 찍어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식물도 네네.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생산이 가능한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식물이 그래서 영어로 플랜트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쇼킹입니다. 건가요? 쇼킹입니다. 플랜트가 플랜트입니다. 그렇군요. 아, 다 연결이 되는군요. 예. 아니 그러면 진짜 이런 식물 네네. 공장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네, 이미 코로나 백신들도 이미 개발된 사례가 캐나다 메디카고라는 회사가 캐나다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 식물에서 특정한 지금 겨울에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그리고 이제 특정 항체의약품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임상 2상, 3상에 많이 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 국내에서도 돼지 열병 바이러스 백신이 바이오 앱이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호. 네. 아니 돼지는 왜 열병에 빠졌을까요? 사랑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 이제 보통 우리 동물이나 돼지도 사랑하죠. 수다도 사랑하고. 그렇죠. 예, 동물 바이러스 종류가 뭐 수백 수천 종이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이제 게놈으로 RNA나 DNA 게놈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걔네들이 증폭을 하잖아요. 숫자가 카피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몸에서 그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열을 올려요. 그래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그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돼지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아무튼 돼지가 설사를 하고 막 그러죠. 일반적으로 뭐 사람도 열이 많이 나면 설사하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되게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되게 BSL 바이오로지컬 세프티 레벨 등급도 되게 높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저번에 많은 돼지들이 이제 실제로 죽었죠. 예. 그러니까요. 경불진 방송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 대표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식물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통 기존의 의약품들, 동물 세포를 이용을 했었는데 바이오 FDNC와 같은 회사들은 식물 세포를 이용해서 의약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장단점이 확실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에피스에서 동물 세포의 대표적인 중국 그 햄스터 난소에서 분리되어진 차이니즈 햄스터 오바리셀이라는 초셀에서 실제 항체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체는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암을 죽이는 그 항암 타겟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생산량 자체가 세계에 거의 이제 1, 2위 순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예. 그래서 이미 동물 세포에서 이런 항암 항체약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동물 세포는 동물성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초셀 동물 세포를 키울 때 배지 배양값이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비싼 성장인자나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 반면에 이제 식물 세포로 이제 그러한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 배지 배양값이 설탕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500분의 1 이상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 세포에는 동물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식물 세포에서는 단백질 발현량이 낮다는 점과 전 세계에서 연구하는 그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지점들이고 바이오 에피덴시에서는 식물 세포에서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식물체 자체, 그 식물 성체라고 불려지는 식물체에서 이제 백신 항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최승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니코티아나 벤스미아나라는 그 담배 속 식물을 가지고 항체 의약품 개발에 도전하고 있고 그 포항공대 황인환 교수님하고 그 바이오앱 대표인 손은주 대표님 그 같이 거기는 이제 니코티아나 벤스미아나 담배 성체로 아까 그 스와인 피버 바이러스 그 돼지열병 바이러스 백신 이미 개발했고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 담배잎인 것 같은데요. 니코티아나 네네. 벤타미아나가 이 네네. 담배에서 어떤 성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까? 네네. 그 담배가 보면 이파리가 되게 넓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뜻하고 물을 많이 주면은 담배 잎이 되게 넓어서 그 생산량 바이오매스량이 많은데 그 쉽게 말하면 담배에다가 그 아까 돼지열병 바이러스 일으키는 그 펩시드 프로테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형질 전환 식물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가 그 바이러스 캡시드 프로테인을 담배 이제 잎 같은 데서 많이 발현이 되면 그 담배 잎을 따다가 담배 잎에서 그 단백질을 분리 정제해 가지고 백신으로서 활용하는 거죠. 예. 그 담배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빨리 자라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량이 많아서 그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잎이 넓다고 하니까 연잎이 생각이 나네요. 연잎도 그럼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는데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유전자 염기 서열, 게놈 정보가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예. 유전자를 편집하거나 이렇게 좀 다루기가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좀 쉽습니다. 반면에 로터스라 불려지는 이 연꽃들은 유전자 게놈 시퀀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유전자를 조작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연은 물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담배는 그냥 온실이나 스마트팜에서 땅에서 노지 재배가 가능한데 연꽃을 키우려면 물 웅덩이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염이나 다루기가 좀 쉽진 않겠죠. 예. 이게 아무 식물이나 다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지금까지 그 지구상에는 211만 7천 정도의 종이 있고요. 꽃을 피우는 식물이 36만 9천 종이 있는데 요 식물 중에는 지금 게놈 시퀀싱이 끝나 있는 식물이 118종입니다. 118종이요. 그러니까 게놈 시퀀싱이 끝나 있어야 되고 유전자를 잘 조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많은 식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벼, 보리, 뭐 콩, 뭐 그리고 당근,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주로 우리가 먹는 작물들이 게놈 시퀀싱이 많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담배 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예. 이 바이오 FDNC에서는 그 장미 게놈 시퀀싱을 성공하셨잖아요. 예, 저희는 2016년도에 세계 최초로 장미 중에서 로마 다마센나라는 종에 대해서 풀 게놈 시퀀싱을 해서 세계 유전자은행 진뱅크에 보고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장미 게놈 서열로부터 초기 이제 모델인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사 반응 물질 생산이 가능한 가상세포 같은 거를 개발해서 작년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도 했고요. 예예. 저희 말고 이제 그 장미 중에 로스타 시네시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구 그룹에서 게놈 시퀀싱을 저희하고랑 같은 시기 2016년 저희 뒤에 바로 해가지고 네이처 제네틱스 논문도 내고 뭐 장미에 대한 어떤 게놈 연구도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식물 공장 이 바이오 FDNC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저희는 그 식물 공장을 넘어서서 식물 세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 식물 세포 공장이라 하면은 예, 아까 담배 성체, 담배채로 바로 하는 거가 이제 식물 공장이라 불려지고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는 캐나다 메디카고가 있고 예, 미국에도 이제 아이바이오 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 상장사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알만한 게 이미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할 때 역시 그 니코티아나 벤스미나 담배 속에서 긴급 승인, 임상 이상에서 긴급 승인 받은 그 에볼라 그 치료제가 있죠. 그게 이제 그걸 만들 때가 맷 바이오파마슈티컬스라고 켄터키 바이오프로세싱 기업과 같이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한 10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한국에도 한 2군데가 있고, 그리고 식물 세포를 가지고 이런 바이오약품 도전을 하는 곳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하. 아니, 이- 그러면 이게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식물과 식물 세포는 크기 차이가 다르잖아요. 훨씬 세포가 네네. 적을 텐데, 그러면 식물 공장과 식물 세포 공장의 크기 차이도 그 정도 나는 걸까요? 그 식물 공장을 이야기할 때는 식물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은 조직계를 만들고 조직계는 기관을 만드는데요. 식물 세포에도 이제 뭐 메조필세라는 여백 세포도 있고 다양한 세포가 존재하거든요. 예, 예. 그런 조직이 이제 식물이 조직을 만들고 그 잎, 꽃, 줄기, 뿌리 하면 다 그게 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세포 종류가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만 하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 수가 70조 단위인데 세포가 서로 다른 세포 종류가 11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세포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식물 공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 의약품 단백질이 발현될 때 어떤 세포에서 발현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잎에서 예. 많이 발현되는지, 줄기에 많이 가는지, 뿌리에 많이 가는지, 그 뿌리면 어떤 세포인지. 그런데 이제 식물 세포 공장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딱 한 곳으로만 가서 발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네. 예. 예.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의약품 광고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 뭔가를 추출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거의 한 20, 30년 전 광고였었는데 그런 의약품은 식물 세포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기넥신 은행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혈관벽이 좀 막힌 거를 좀 이렇게 약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예. 거를 아마 혈관 확장제, 기넥신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 이제 식물의 어떤 특정한 피토케미컬이나 특정 성분들이 과학자들이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기전을 밝히고 임상을 통해서 이제 개발한 그런 약들인데 그런 특정한 성분들을 식물 세포에서도 2차 대사산물이라 불려지는 것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에프덴시에서는 이제 고주파를 활용해서 식물 세포를 배양할 때 고주파를 주게 되면 식물 세포가 세포 분열을 멈추고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2차 대사산물을 많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 ST에서 팔고 있는 우리 몸의 이제 위험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게 쑥에서 에엽에서 유파틸린이라는 그 지표 물질과 유효 성분으로 위험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는데 쑥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런 물질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주파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이런 식물들의 유전자 정보를 다 해독을 할 수 있다면 동의보감들에 보면 온갖 식물 재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동의보감에 나오는 식물들을
그냥 프로젝트로 계속 시퀀싱 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좋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동의보감 유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 1990년대에 원래 그 인간의 게놈 세열을 밝히기 위해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1990년대 진행이 되거든요. 영국을 주축으로 해서. 원래는 15년 계획으로 시작했었고, 비용 자체가 2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13년 만에 2003년도에 인간의 30억상 염기서열 휴먼 게놈 그 서열이 풀렸고요. 그때 많이 진행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13년이 걸렸잖아요. 지금은 네. 단 3일 만에 30억 상의 염기 서열을 100만 원으로 다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왔던 많은 식물들에 대해서 DNA를 뽑아서 그 염기 서열을 Next Generation Sequence라는 NGS라는 그 차세대 염기 서열 그 시퀀싱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게놈 서열들을 많이 이제 밝히게 된다는 이제 명분을 쌓고 있고 이제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디지털 한약방 같은 개념도 나올 것 같아요. 실제 바이오에비던스에서는 그 이제 동의보감은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달여서 추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약재 속에는 메디시널 플랜트라 불리는 그 한약재를 다르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약간 독성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구중구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예. 그 독성 성분을 제거하고 이 세포 배양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세포만 딱 그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그 효과가 더 좋은 거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포를 가지고 가려면 일일이 그 세포마다 독성 평가를 다 해야 됩니다. 현재 그 기준법이 그래요. 그래서 산삼 배양금만 식품공전의 조직 배양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 먹을 수 있는데 나머지 식물세포 배양 산물들은 바이오톡스텍이나 캐몬이나 이런 곳에서 2년 정도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독성 시험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예. 비용도 뭐 한 품목당 2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독성 시험을 다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은 식약처에 허가를 득해서 푸드 서플리먼트 내는 걸로 먹게끔 이렇게 한시적인 식품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이 대구의 양령시장이라던가 제기동에 있는 한약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큰일 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한약 안 팔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랑 별개로 지금 이제 예. 한국에 대부분 사람들이 한약을 먹는 그 비중이 많이 이제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예. 예. 그리고 그 한약재의 상당 부분이 국내산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국내에 이게 좋은 메디시널 플랜트는 그 한약재는 한약재대로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물 세포가 하는 것들은 식물 세포에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결이 달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지 기존의 시장을 이렇게 좀 레드오션으로 경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경동시장 상인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군요. 아, 네네. 예예.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경기가 침체되는 게 더 걱정이고요. 아, 예.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건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려면 어떤 내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속에 들어간 인풋 먹는 것만큼 아웃풋이 중요한데 그 아웃풋은 혈액순환에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걷고 적절히 운동해서 땀을 흘려서 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체온이 살짝 올라가니까 땀이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매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어떤 한약재를 먹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 대표님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뭐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씩 또 게을러지고 그렇긴 하는데 매일 조금씩 그 헬스장에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대표님, 다시 식물 공장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네네. 국내에 있는 그 식물 공장 중에 하나를 보니까 상추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상추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꽤 작아요.
작은데 네네. 비타민 D를 많이 생산하도록 유전자 교정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유전자 네네. 가위로 제거를 했다는 뜻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제 유전자 편집으로 그 하는 게 국가에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제 유전자 가위를 해서 하는 게 어, 아직까지 허가가 되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현재 전 세계에 이제 노벨상 받은 그 기술 이전한 곳과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툴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툴젠에서는 그 감자가 일반적으로 산화가 잘 되잖아요. 그게 시큼해지는데 예, 그 예. 옥시데이스 관계되는 유전자를 이제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거를 먹는 걸로 이제 허가가 받아졌죠. 종자로 이제 채택되는 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유전자 가위나 이런 거를 유전자 편집을 하게 되면은 식품으로서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각처에서 어, 되게 엄격하게 안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제 이미 국내 아까 말씀드린 최승화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G 플러스 생명과학에서는 토마토를 그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제 그 콜레스테롤 되는 유전자를 하나 편집을 해서 그 나가 없애버리게 되면 비타민 D3가 많아져요. 이미 그런 비타민 D3가 많아지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상추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타민 D3랑 이런 걸 많아지게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FDA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을 한국 식약처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못한다.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한국의 식약처가 되게 엄격하게 국민의 안전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은데, 예. 식약처에 또 사람들이 업무가 엄청 많아요. 식약처 어허. 분들도. 어허. 그래서 전문가와 식약처의 사람을 좀 많이 늘려서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많은 데이터가 없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네거티브하게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게 하고 있고 아직 LMO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되는데 좀 논의가 이제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제 LMO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에요. 네. 예, 예. 또 일본에도 이미 그 가바라는 그런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감마 아미노 비트리게시드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가발현되는 그런 것들 식품이 이미 많이 개발이 돼서 먹고도 있습니다, 이미. 근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음. 이게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 운전 면허증을 이제 발급을 따로 받잖아요. 근데 네네. 국내 면허증이 있으면 뭐 특정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해서는 이 해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준단 말이죠. 치료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국제운전 면허증은 저희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 가서 그 해당 국가에 해당되는 통용되는 그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식물 세포가 됐든 동물 세포가 됐든 이런 공장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단백질 의약품들은 각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이나 식약처에 각각 다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세이프티 데이터, 안전에 대한 데이터하고 유효성, 클리니컬 데이터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심지어 그 아까 바이오웹에서 개발됐던 돼지열병 바이러스 백신이 국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캐나다에 또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추가로 더 많은 동물 입증 실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이제 허가가 돼야 이제 그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허가 레귤레이션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나 보건당국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죠. 그게 쉬운 허들은 아니죠. 네. 예. 그게 좀 쉬웠으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진짜 강국 중 강국 됐겠죠. 그 끊임없이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진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잘못된 기업이나 잘못된 사례 때문에 바이오 업계 전체가 좀 잘못 오도되거나 좀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인식도 있긴 한데, 좀 이게 열심히 연구하는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실제 이제 태극 전사들이 16강까지 진출하고 잘 싸웠지만 또 바이오 업계에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내에서 그 식물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지플러스 생명과학처럼 항체약품에 도전하는 거는 국가적 위상하고도 아주 긴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그 주변에 이제 따가운 시선, 그리고 유전자 편집에 대한 또 그릇된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국가적 논의나 이제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실제 유전자의 편집을 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을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뭔가 그 기업의 단순한 사익을 위해서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전자 편집하면은 사람들 인식이 벌써 유전자 조작된 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편향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이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거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 과학이, 저도 이제 약간, 제가 과학자긴 하지만, 문명이나 과학이 너무 발달을 하는 거는 저도 좀 살짝 반대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유익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 탐구 방식을 통해서, 항체약품이라든지 항암에 도전하고, 다양한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또 너무 그게 또 오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이게 비행기가 너무 발달이 되면서 이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한번 아프리카에서 걸리면 비행기 타고 바로 다음날 한국에 와가지고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이 유도되는 그런 시대에 오긴 온 것 같아요. 문명의 그러니까요. 발달이 인간의 삶을 되게 윤택하게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제 팬데믹이나 이런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도 급속도로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철학 교육이 우리 전 사회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자들도 같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제 과학자들은 올바른 윤리의식과 철학을 갖고 신념을 가지고 그 연구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이제 철학적 신념이나 이런 교육이 좀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올바른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멘탈 케어라든지 국가 간 윤리의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이제 연구자나 그 분야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리고 윤리의식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다수 영양제 브랜드는 하나의 제조업체에 모든 품목의 생산을 맡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만 해도 수백 개의 외주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마다 잘 만드는 품목은 다릅니다. 비타민에 특화된 업체, 오메가3의 강점이 있는 업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브리오는 각 품목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일일이 접촉해서 생산합니다. 브리오 품목 수는 현재 14개지만 거래하는 제조사는 7곳이나 되는 이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가가 다소 높아져 소비자가도 덩달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먹어보니 괜찮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이 높답니다. 브리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을 포함한 14개 제품은 브리오 공식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를 검색하세요. 그럼 대표님, 애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삼바 같은 바이오 회사도 있고 바이오 FDNC와 같은 식물세포 바이오 기업들도 있는데 오늘 주제인 식물공장과 같은 플랫폼도 있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식물 관련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식물 관련 분야는 당장 치료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거나 실제로 이게 리얼라이즈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과연 그게 될까?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될 것 같은 거를 브렉스루해서 뚫고 그거를 이뤄내는 게 이제 혁신이고 개발해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건데, 실제 이제 식물 세포나 식물 공장에서 아직까지 동물 세포 생산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기술적 한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전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의 현상의 결과도 이제 보고 예측하는 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뭐 당장 일주일 후, 3개월 후, 1년 후, 3년 후 좀 지속 가능하게 좀 미래를 보고 어떤 그 기업의 올바른 관점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특정 기업의 주가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이제 희낙낙하는 것이 아니고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 대표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지, 연구자들이 진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봐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리얼라이즈가 됐을 때 진짜 잭팟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희도 예. 이제 식물세포에서 항체약품 개발에 계속 도전하고 있지만 17년 동안 세포 배양 기술이라든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패를 최대한 줄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 기업의 올바른 관점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이 적자를 많이 내지 않고 어느 정도 흑자 경영을 하면서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지속 가능성을 같이 보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우리나라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 직전에 전 세계의 토탈 GDP 그 숫자로 카운트 되는 나라의 모든 나라의 그 GDP 생산량 토탈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8경에서 9경 사이였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네. 보통은 한 나라의 GDP보다 스탁마켓 시장이 2배나 3배 이상 더 커요. 주식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 총 GDP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거의 2천조 정도가 GDP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이제 스탁마켓 시장이 이 GDP보다 적어요. 한 80%에서 90%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보면은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훨씬 더 스탁마켓이 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스탁마켓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걸 많이 움츠리고 있고, 그러한 배경에는 북한하고 이제 남북 단절도 있고 핵무기 위협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상호작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열심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많이 되어줘야지만 좀 더 이제 이 개발 가능성도 높이고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도 높이는 거죠. 또 그런 기업들이 또 노벨상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나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IQ도 높고 상당히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이나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지속 가능한 좋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좋은 관점에서 많이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탁마켓 시장 자체가 아직은 한국이 더 활성화될 룸이 되게 더 크다는 거, 글로벌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모 대표님의 속마음을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 수익, 잠재력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바이오 FDNC는 중장기적으로 멋진 회사이자 종목이다. 그러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 해주신 모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